안녕하세요. 이경석 법무사입니다. 혹시 지금 고소를 당하셨나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를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가해 행위를 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서 전과자가 될지, 아니면 잘 방어해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엔 자기가 고소를 당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될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시죠? 땡땡 경찰서입니다. 지금 선생님에 대해 무슨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셔서 간단하게 조사 한번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혹시 이번 주 목요일에 시간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한번 나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수사관이 전화했다고 하니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하고 의심하다가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온 것 같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또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경찰이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시간도 되니까 덜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석을 약속하고 전화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물론 인생에서 처음 겪는 상황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릿속이 깜깜해지셨겠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어려운 산을 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이 정말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해자로 지목해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행위를 했으니 법으로 처벌해 주세요 라고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어느 정도 그 내용이 타당하고 범죄로 처벌될 만하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에게 출석하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만약 애초에 경찰에서 이게 범죄거리도 안 되고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이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런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연락이 왔다는 건 경찰에서 지금 여러분을 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겠다고 상당히 심증을 굳혔다는 뜻이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께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니까 억울한 나를 도와주겠지 생각하시거나,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가 조금 준비가 부족하고 법적으로 지식이 없더라도 사실대로만 잘 이야기하고 경찰이 물어보는 거에 잘 협조하면 나의 억울함을 알아줘서 무죄로 판단해 주거나, 아니면 경찰이 나오기 전에 이거 정말 별일 아닌 거니까 별일 아닌 거 잘 조사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가장 경미한 방향으로 처분이 나오도록 도와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황에서 경찰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은 경찰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봤을 때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선량한 국민이라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 보호해야 할 선량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게 경찰의 존재 이유이고, 그 경찰분께서는 자기 직업과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고, 단지 지금 우리가 그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지만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거나 부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한 현재 상황을 명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사전에 이해하시고 지금부터 저랑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차근차근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동 지침은 일단 경찰서 출석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일정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범죄 사실과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제대로 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무기와 전략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방어 전략을 조언해줄 조력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미루는 건 보통 2주 정도까지는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해도 경찰에서 이해해주는 편입니다. 혹시 이미 수사관님하고 일정을 정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왔던 번호로 다시 전화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밝히고 그 수사관님을 연결받은 다음에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바로 날짜를 잡긴 했는데 아무래도 고소장 내용도 확인하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을 2주 정도만 미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공손히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수사관님들도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있고요. 혹시 기분 나빠하는 수사관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그분이 맡고 있는 사건이 여러 분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수십 건이 있어서 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조사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걸 미루면 다른 사건들도 일정을 다시 조절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스트레스와 짜증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아니면 그분이 수사를 좀 강압적이고 무게감 있는 분위기로 끌고 가려고 지금부터 자기 나름의 수사 기법이나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정을 미뤄달라고 하는 건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이런 반응에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히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거친 말투와 태도로 수사관이랑 싸우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수사관도 본래는 주장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기 기분이 상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관과의 대화는 당당하게 하시되 공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화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공손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면 수사관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갖게 돼서 우리가 좋은 판단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정을 뒤로 미뤘으면 두 번째 행동 지침으로 그 사이에 고소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경찰 수사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률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확보할 권리가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 고소장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신 후에 청구 신청을 누르시고 청구 주제는 안전을 선택하세요.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또는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등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청구 내용에는 청구인이 피고소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범행 일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등이 포함된 고소장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 기관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건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 중에 공개 방법은 전자 파일로 하시고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구인 정보에는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고 휴대전화 부분에서 SMS 수신은 예로 체크하시면 처리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및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시고 자동 등록 방지, 보안 문자를 입력하시고 하단에 청구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1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미루는 것을 2주 뒤로 미루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통은 10일까지 꽉 채워서 나오지는 않고 3일 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10일보다는 며칠 더 빠르게 처리가 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을 확보하시면 세 번째 행동 지침으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거나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법무사를 선임할 것인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할 상황인지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야 할 상황인지, 그렇다면 우리에게 방어에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최종 처분 결과가 무죄냐, 기소유예냐, 벌금형이냐 등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해 행위를 한 게 너무나 명백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최대한 기소유예나 가벼운 처벌이 나오도록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선임료가 5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기본적으로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피해자 합의금 줄 것도 생각하면 돈이 엄청나게 지출되겠죠. 합의금을 안 주고 몸으로 때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일단 합의를 안 하면 벌금이 몇십만 원 나올 것도 몇백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지금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민사에서 합의금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민사소송하는 데 들어간 법률 비용까지도 배상하셔야 되니까 결국은 벌금에, 합의금에 상대방 법률 비용까지 부담하면 처음에 줬어야 할 합의금보다 더 커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도 최대한 경미하게 받으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과 법무사를 통해서 전략을 짜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진술서,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작성 비용으로 일부만 지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고소를 당하시고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이든 이미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후이든 고소장 열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모르신다면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 카카오톡 상담 채널로 메시지를 주시면 답변 드리기 간단한 사안은 메시지로 회신 드리고 통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2분 정도 통화를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지 어떻게 해결하셔야 할지 대부분 파악이 되니까 편한 마음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검토해야 할 자료가 많거나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해서 저에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케이스는 소정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긴 하지만 최초 상담은 무료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